잠들기 전에 내일의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세비입니다. 오늘도 왔다 소리 나오는 종목들로 오늘 생방송 50분 구성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물론 늦은 시간에 피곤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시청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밤에 함께하고 있지만 또 장중에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만 대주시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깜빡깜빡하고 보일 건데요. 이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중에 저희 시황 일정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고 공략주에 대한 분석 또한 방송에서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 더 직접적으로 더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기본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또 그 안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차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들 저희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좀 강하게 하락 상승 마감했죠. 물론 외국인의 수급은 4거래일째 부재했지만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고 또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 또 환율은 1,350원대로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원기 전문가님과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원기입니다. 자, 오늘 좀 시장 굉장히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공략했었던 게 바로 시장 하락이 예상된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상을 깨고 고가를 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그래도 지수 조정 진짜로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무래도 7월 달에 이제 관세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세 그 상호 관세에 대한 이 기간이 유예되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피로감 쌓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입장 혜택 제가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교육 영상에서 이제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수가 빠질 때는 종목을 최대한 빼야 돼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하락할 것 같은지에 대한 교육 영상 제가 오늘 공략주에 대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지수 흐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뭐 국내 말고 저녁에는 저희가 또 야간 또 미증시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알고 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의 주식 투자의 스타일을 보시면 주식 차트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잃는 경우가 더러 뿐이 아니라 아주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차트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 나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입장 혜택에 대한 혜택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QR코드 있죠?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내일 교육 영상까지도 같이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한 주는 혹시 조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번 한 주까지는 아무래도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 중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7월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또 터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조정에 대한 흐름이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좀 빠르면 이번 주고요. 늦으면 다음 주에는 지수 조정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 강달러 기세가 기조 유지되는 듯 싶었는데 오늘 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1,350원대로 내려왔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약간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높으면 약간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좀 따르거든요. 자,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 우리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데에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전력 설비 쪽, 특히 에너지 쪽도 네.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거의 뭐 6월 한 달은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계좌에도 스파크가 좀 튀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 네.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일전기를 제가 좀 공략을 했어요. 일단은 공략해드린 가격에서 시초가 대비했을 때 최고가 30%까지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저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실적이 좋다. 전력설비 업체로서 변압기 쪽 시장에서는 북미 쪽 수출에 대한 굉장히 호재의 이슈가 있는데 이게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원래 같아서는 요 위에 지금 차트가 잘렸는데 요 정도의 높이가 있어요. 요 높이 제가 이 고점 구간을 넘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 고점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고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았고 그럼요. 또 최근에 굉장히 빠른 급등을 보이면서 거의 고점에 도달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나온 이슈가 좀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가 아무래도 메타, 미국에 있는 메타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다시 또 투자하겠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 의사를 좀 남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기대감, 결국에는 변압기나 전력 설비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산일전기 또는 요 다음 보시면 비치로테크라는 종목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또 에너지 정책으로 좀 공략을 해드렸던 비치로테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좀 답이 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박스권, 지지부진한 박스권 횡보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쭉 이렇게 뒤까지 해서 횡보 구간이라고 합니다. 박스권. 자,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 일단은 전력 설비, 에너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갔는데 그 중에 비추로테크만 안 갔다. 그래서 비추로테크에서 종속되어 있는 회사들 제가 다 말씀드렸죠. 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은 전력 설비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추로테크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근에 고리일기 원전 해체 승인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저 양봉과 음봉 그리고 저 윗꼬리 정도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지금 뒤엉켜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비추로테크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려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에 급등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기분 좋은 수익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 없이 오늘도 좀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제가 좀 요즘 작두 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잡는 종목마다 이제 30% 20% 이상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저는 2월부터 우리 앵커님이랑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화장품이든 뭐든 어떤 종목들은 2, 3개월간 푹 익히면서 갖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3, 4개월 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답이 나왔죠. 코스맥스나 APR이나 여러 종목들도 결국엔 실적 따져가면서 줬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그 실적에 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먼저 밑밥을 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입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뭐 지난달 5월 달과 그리고 이번 달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수출 데이터에 보면은 화장품이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은 분명히 수출에 대한 호조를 가지고 오면서 쭉 실적 밀고 갈 건데 또 어떤 기업은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해서 또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 매출과 수출 매출과 북미 쪽과 유럽 쪽은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와요. 네. 그래서 중국 쪽 시장을 좀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벌써 세계 2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수출이. 네. 네. 일단은 1월에서 4월 달에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오면서 그때 그 말을 했죠. 북미 시장에는 이미 프랑스의 1위 제품을 뛰어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북미도 좋고 유럽도 좋고 자, 아시아권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권을 누가 먼저 뚫을 것이냐, 이게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OEM과 ODM 쪽으로 했을 때 북미 쪽을 좀 약간 좀 많이 공략하고 중국 쪽을 많이 공략하는 종목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동 쪽 하나 이제 팍 보이면 제가 바로 방송에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일단 3분기에도 일단 제조업 경기가 암울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와 제약과 화장품은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기 시장 열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언급을 드리는 게 바로 반도체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반도체 시장 열리면서 지수 회복되면서 바닥에서부터 한번 반등하는 세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일단 제약주, 제가 한참 제약주 좋다, 뭐 ABL 바이오 좋다, 리가켄 바이오 좋다 계속 이렇게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스맥스 주가 어떤지 보셨어요? 코스맥스? 많이 올랐었죠. 그쵸. 공략했을 때. 네. 최근에는 어떤 그렇죠. 모습 보이고 있나요? 올드 최고가를 밀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 이 차트 보세요. 지금 차트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비싸졌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애들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오는 애들은 부담돼서 못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솔직히 보유자 영역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고점, 오늘도 장대 양봉 캔들 나오는 그런 차트. 화장품 쪽이 오늘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애들 못 잡아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 잡아야죠.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해병대들이 머리 가운데만 잔디처럼 이렇게 키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그 물에 빠졌을 때 머리끄댕이 잡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아, 농담인 거죠? 진담이에요. 진짜예요. 예, 그렇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돌격머리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유래로 들었습니다. 자, 해병대 놀리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끌어올라오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더 가자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는 애들 더 끌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색조 화장품 쪽을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색조 화장품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미 네.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에서도 공략해봐도 그렇죠.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립스틱이랑 마스크팩 원산지 증명 간소화, 이게 뭐냐면 관세청에서 K뷰티 수출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소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뭐 마스크팩이면 일일이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확인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이런 걸 좀 하이패스로, 아 그래 너희들 요즘 화장품 수출 좋으니까 그래 알겠어 보내 수출해 이거죠. 관세청에서 지원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거야 미국이야 유럽서도 폭풍 질주 중인 K뷰티,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국내외 안 가리고 잘 나간다. 내수 한국이랑 중국 관계에서 개선해 뭐 화장품이 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매출이 올라와야 화장품이 적극적으로 이제 고가 랠리를 좀 이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중국 쪽이
지난달에 중국 쪽 화장품 매출 추이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중국 쪽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쭉 열려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네. 관심 종목은 뭘까요? 네, 지금 일단은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PPT부터. 자, 일단 아마존에서 뭘 하냐면요. 프라임데이라고 해요. 이거 혹시 아세요? 프라임데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비슷한 약간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그만큼 판매량을 높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8일부터 4일간 역대 최장으로 늘린다라고 해요. 근데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알려주세요. 네, 한국산 뭐 선크림이나 지금 올해 역대급 판매량을 보였던 게 선크림이래요. 그래서 선크림이고 마스크팩이랑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도 이런 큰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화장품 쪽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여부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마존도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K-뷰티에 대한 이 판매 뭐라고 해야죠? 카테고리를 늘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화장품도 네. 관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가격이 네.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영향까지 이제 더해진다고 하면 기존에 10,000원 하던 그런 화장품이 15,000원, 20,0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솔직히 그 관세 빼고 하면은 원자재 값이 얼마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데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렇죠? 소비 심리는 갑자기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말쯤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장벽이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뭐 그러면서 미국 소고기 얘기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무너질까요? 저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관세 이거 잡지 않으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도 스무스하게 트럼프와의 그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그냥 기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서 공략하는 화장품 관련주는 일단은 잉글우드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 방송 보시고 잉글우드랩을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내셨겠지만 똑같은 종목이 나와서 좀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더 들어가도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말한 자리가 언제예요? 이거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부터 6월 10일에도 그쵸. 공략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한 번 더 공략해 그쵸. 주셨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잉그루드랩을 언제부터 또 공략했냐면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또 갖고 갔어요. 잉그루드랩은 제가 일단 6월 달에도 제가 2번이나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잉글우드랩을 제가 공략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만큼 계속 방송에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효과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고 지금 이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죠. 네. 90% 이상이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생산 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얘네들은 무풍지대로 피해갑니다.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로 제가 4월에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탄탄하게 계속 쌓아서 올라갈 거예요. 우상향. 막 폭발적인 막 수익이 막 터지지 매출이나 이익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굴곡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였는데 앞으로 네. 추가 자리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 노란색 선 구간 있죠? 요 구간 차트 공부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비싼 가격인가 싼 가격인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랑 차트랑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매수할 자리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하나 나왔죠. 저는 이때부터 분명히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여기 QR코드 여기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내일 공략 영상 다시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추가로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 히든으로 오늘 잉글 로드랩을 소개를 해주셨고 네네네. 그리고 그날 관심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게 ODM 주요 계열사들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네.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잉글 로드랩을 혹시 잡지 못하신 분들은 네.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일까요? 그럼요. 제가 잉그로드랩이랑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잉그로드랩의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잉그로드랩 못 잡으신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잡으시고 코스메카 코리아 못 잡으신 분들은 잉그로드랩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두 가지 종목 모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럼 오늘 히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맞는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미 쪽이냐, 중국 쪽 매출이냐, 그걸 잘 대응해야 돼요. 근데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에 대한 그 비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한알령 해제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신다. 그러면 히든 종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네. 같이 보죠. 네, 일단은 화장품 테마 히든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죠. 제가 이런 박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낙폭 과대 종목이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중간중간에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들이 한 번씩 실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것 같은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쭉 깔리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들 보시겠죠? 그래서 이 정배열로 바뀌는 이 패턴에서 이때 우리가 공략 매수 자리만 잘 잡아 나오면 포지션만 잘 잡아 놓으면 정말 수익 크게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하락장에서 이 구간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고요. 위에 지금 매물대가 두터운 상승 고점 자리 있죠. 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오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땡큐인 거를 바닥 자리에서 잘 매수만 잘 해놓으면 이만큼 튀어 올랐을 때 우리는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막 갑자기 뭐 이슈화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갑자기 초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저는 싫어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급등 테마 종목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종목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오늘 히든 종목 혹시 네. 좀 여성분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좀 유명한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걸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일까요? 이거 혹시 지금 바르셨나요? 네, 제 눈에 있거든요. 아이라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절대 같아요. 번지지 않습니다. 여기 제품 쓰세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쪽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가 전략을 좀 잘 펼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는 뭐 2만 원, 3만 원 또는 1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거는 그 가격 밑에다. 그래서 저가 전략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툭툭 건드리면 중국에서 바로 물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네. 좀 어떤 이야기 더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공략 영상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지금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하기 좋다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과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종목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또는 실적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남아 있는지 이런 재료들까지 다 체크를 해서 남겨드리고 동종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도 제가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의 공략수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또 최근에 하셨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 화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기 전문가님은 저랑 4개월간 함께 오셨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이 5월 들어서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에너지, 전력 설비, AI 이쪽을 좀 많이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전 KPS가 원전 해체를 하는 기업이죠. 지난 이슈가 있었죠. 네.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그 승인을 받으면서 56%의 상승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도 4월 말에 공략해서 69%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갑자기 또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이면서 재룡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현재까지는 35%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전력 설비 쪽 조금 더 우리 차트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좀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오죠.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3년, 2024년 계속 줄줄이 하락만 나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이 대기업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도 서슴없이 나왔죠. 예, 그렇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커집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이제 반등해야 되는 패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는 분명히 제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한번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신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딱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재료 보자. 하나솔루션 재료 뭐가 좋냐 그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4월 21일 날에 공략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관세 때리겠다. 4월 초부터 막 그 관세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한번 찾아보자.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하는데 미국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없는 종목 뽑아보자. 그렇게 했을 때 태양광으로 하나솔루션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 쪽 태양열 패널이나 동남아 쪽 태양열 패널 이런 거 다 전부 다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 관세 혜택 주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하죠. 예, 이 무거웠던 종목도 결국엔 바닥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나솔루션이 적자 지속하던 종목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관심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제가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수혜를 보기도 했지만 최근에 감세안 법안이 좀 많이 가결이 되면서 이 감세안에 따라서 하나솔루션 미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네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관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섣부르게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좀 어둡게 봤을 거예요.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무조건 다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 잘한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런 역할을 좀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일단 뭐 관세 관련된 부분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솔루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보세요. 좀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움직일 때 여기서 포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조선 쪽에 대한 그런 강세가 무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가장 상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시가총액 조선주들이 막 미친 듯이 가는데 삼성중공, 하나오션, 뭐 HD, 현대 뭐 다 가는데 얘랑 HJ 중공업만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이나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다, 대응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진중공업을 공략을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도 궁금한 부분이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재차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액침 냉각 이쪽이 가스관 이쪽이 강했거든요. 네. 이 기자재 쪽으로도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은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 몰렸었던 자금들이 좀 하나씩 풀리면서 다른 쪽 섹터로 이제 자금이 몰렸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설거지하는 물량들이 또 이제 다른 쪽 섹터로 가야 돼요. 조선은 결국엔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순환이 돼서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오래 그렇죠. 보자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실적 좋은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 KPS입니다. 앵커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폐원전, 탈원전, 네. 그렇죠. 뭐 고기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금 네. 산업통상부 이제 지명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후보자죠. 네.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했을 때는 5월 19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이 뽑히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 원전에 대한 그 이슈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당시에는 한전 KPS가 가장 유력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전 KPS 역시나 이 박스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또 공략을 했고 우상향으로 굉장히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요? QR코드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뭐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방송 이외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기업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다음 할게요. 화면에도 굉장히 네. 대망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작두 탄 것 같아요. 뭐 고르는 종목마다 올라가. 그렇죠? 자,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상향에서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한 자리 이후부터 제가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화장품주는 왜 담아야 된다? 한한령 해제 일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미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또요? 있고요. 우리 선크림 그렇죠. 같은 거 꼭 챙겨서 발라야 그렇죠. 되니까.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이나 뭐 실적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근데 유럽 시장을 점유율을 30% 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5월 27일 날에 그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네. 좀 거의 고점에 지금 달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입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이렇게 오른 양봉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미 우리가 매수했었던 자리에서부터는 너무 많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차익을 내시고 안전하게 뒷짐지고 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40%, 막 50%까지 막 수익 기다려서 먹는다 이런 매매가 아니고요. 저는 일단 안전한 자리에서 포착해서 10%든 20%든 올라가면 이때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와 비슷하게 매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매매 포인트 다 집어드릴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강조드리면서 QR코드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공략한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6월 달에 네. 공략한 종목. 일진전기 지난주에 공략했는데 제가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네네네네. 지금 이틀 만에 지금 24%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일진전기가 시총도 작은 종목이 아니라서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인데도 이틀 사이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제가 잠깐만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차트가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그루드랩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수익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더존비전 요거는 질문 없을까요?
보안 쪽 AI, 그렇죠. AI 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지금 네. 네이버랑 카카오와 함께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아나운서님 당황시키고요. 자, 어쨌든 도전비지온과 산일전기 있고요. 그리드 위주나 비추로테크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전력 설비가 2개이고요. 에너지 섹터가 2개예요. 결국엔 제가 이번 달부터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계속 누차 언급드린 게 섹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화장품 또는 보안 아니면 지금 그 당시에 움직였던 테마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전력 설비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금이 수만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전력 설비에 대한 그 기대감을 막 반영시켜 놓고 자금이 딱 들어오면 그때 바로 슈팅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흘러가는 그 타이밍 이거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QR코드 입장에서 많은 정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팁을 하나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잡으려면 지금밖에 없다. 이거 만약에 시기 지나면 그 다음 패턴 다시 한 번 더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흐름 좀 체크하고 싶다. 다음 패턴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있죠? 여기. 이 QR코드 통해서 제가 내일 교육 영상에 다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뒤에도 더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여기 하나 또 한글과 있습니다. 컴퓨터. 네, 한글과 컴퓨터가 있어요. 네. 공략해야 될 거는 일단 37%까지 고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한국과 컴퓨터도 보세요. 또 박스예요. 또 박스죠. 박스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 캔들 하나 딱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컴퓨터가 가는데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요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혹시 차트 좀 열어주신다면 우리 롯데 관광개발 있잖아요. 롯데 네. 관광개발 한번 차트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롯데 관광개발 제가 차트 이거 언제 우리가 공략했죠? 거의 우리 네. 3, 4월에 그쵸.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3월, 4월 달에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은 날에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자, 이때도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롯데 관광개발 얘 최대어입니다. 이거 계속 가요. 방송 나올 때마다 질리도록 또 가요. 또 갑니다.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리도록 이제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홀딩을 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가까지 다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수익 대박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그냥 흘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뭐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잠 줄여가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분석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언급 드리는 거예요. 장난삼아 듣지 마시고 요거 귀에다 들으시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세요. 그럼 공략 영상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일진전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렸던 거. 결국엔 산일전기랑 같은 날에 공략을 했어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요 박스 구간에서 야 이거다. 이거 고가 돌파하면은 슈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 상단 그쵸? 위 상단 네, 지난 네, 1월 그쵸. 이후로 지금 그렇죠. 전고점 찍고 여기 구간 돌파하자마자 추가적인 장대 양봉 나오죠. 일진전기는 일단은 수익 좋다, 매출 좋다, 이 재무적으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발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꾸준하게 살펴본 결과 오늘 네. 고점에 달하는 종목들이 진짜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 기간이 사실 그렇게 장기도 아니었어요. 한 달, 2달 사이에 뭐 69% 그리고 일주일 전에 공략한 종목들도 20%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래도 막 방송 들어오셔서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의 공략주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두 번째 공략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자꾸 눌렀네요. 자, 일단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 성격이 급해서 자꾸 손가락을 가만두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알래스카 관련주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일단 왜 알래스카 관련주를 갑자기 느닷없이 갖고 왔지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 체크 안 하신 분들. 오늘 시장 체크 안 하신 분들 갑자기 알래스카 왜 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한국이 참여를 희망한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양철관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넥스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뭐 10몇 %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오후장에 장 마감할 타이밍에 갑자기 터진 이슈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아직 그 뭐 크게 뭐 녹여내지 못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아무래도 내일 시장에는 아무래도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공략하는 종목 오늘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소고기에서 알래스카 가스까지 미국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카드가 뭐냐? 니들이 꺼낼 카드가 뭐야? 살짝이라도 알려줘. 빨간 거야, 뭐 노란 거야, 뭐 흰 거야, 알려줘 했는데 안 알려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하라면서 철강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그냥 뜬 소문이구나. 이거는 될 가능성이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사업들이 괜찮다,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지금 시장은 다시 트럼프 입에 주목해봐야 하는 시장일까요? 그럼요. 이제 7월 달에는 제가 지수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트럼프의 주둥이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단기적인 급등 테마로 부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알래스카 관련돼서 미국 알래스카 보호구역, 미국이 알래스카를 이제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린 뭐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구간은 이제 도시 개발을 못한다, 뭐 이렇게 선 그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내려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과 일본의 가스관 투자를 좀 압박하고 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업인들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 공유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나왔던 이슈죠. 알래스카 LNG 매장 잠재력을 확인했다. 그 전에 대왕고래도 있다 이 소리 했어요. 그래서 신빙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대왕고래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됐죠. 결국엔 저는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거 될 리가 없다. 이거 될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대왕고래? 뭐 석유를 유출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캐서 공급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건 옛날부터 나왔어요. 저 이거 주식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들춰낸다? 이거 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알래스카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는 오케이,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래스카 쪽을 공략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왕거래 같은 경우는 기대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단기적인 차트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재료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분석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그런 뭔가 소스가 나오거나 그 충분한 재료, 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모멘텀이 체크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한다고?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근데 알래스카는 가능한 게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랑도 여기 보세요. 대만에 이어서 태국도 지금 알래스카 LNG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국가가 지금 다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믿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서요, 파나마 운하를 타고 이렇게 일본 도쿄로 도착하는데 LNG 운반선은 최소 3주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름 산다고 하면 운항하고 그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 가격이나 이제 기름 가격을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 뭐 전쟁한다고 해서 뭐 그 뭐죠? 운하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름값 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승질나 죽겠어요. 그냥 기름 넣으러 가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원이 올라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1300km의 가스관을 육상으로 수송을 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데 9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3주에서 9일. 엄청나게 대폭 축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반드시 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좀 종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쪽을 보실까요? 네, 바로 관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종목이네요. 뭐 이런 종목 가지고 와서 떠들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알면서도 매수 못하는 종목이에요. 무섭거든요. 왜냐? 무겁거든. 잘 안 움직여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우리가 언제죠? 2주 전에도 가지고 왔어요. 한 3주 됐나요? 3주쯤 됐을 거예요. 자,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그때 3주 전에도 제가 공략을 했었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살짝 조정이 나왔거든요.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한 번 더 피레침 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결국에는 뭐 철광이나 뭐 이런 거는 관세 이런 리스크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 우리가 가스를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주사가 최고예요. 지주사가 최고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주가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스 가격 인상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배당 수익 이익률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주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대응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일단 테마를 엮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래서 3주 네. 네. 3주 전에 공략할 때도 네. 좀 다른 테마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재료가 너무 여러 가지고 실적 좋으니까 일단은 담아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종목 히든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히든 종목에서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은 요것도 2주 전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지받으면서 현재 무슨 구간?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 구간이고 매물대 소화하면서 여기 저항 구간을 넘어선다. 자, 여기서부터 초급등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도 일단 연관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 싱크홀 관련돼서 이 종목 좀 공략해보자 해서 테마로 엮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아직 박스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면 추가적인 초급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두고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알래스카 가스관 이 LNG 사업이 어떻게 지금 기대치를 좀 부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무래도 이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지수의 힘이 좀 약해질 때예요. 지수 흐름이 약해지면서 품절주 좋아지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쫙 몰리면서 급등하는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쏘아가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올해 빠르면 이번 주고 늦으면 다음 주에 지수 조정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소통방 통해서 네. 히든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또 어떤 내용 담아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가격 전략 중요합니다. 목표가도 설정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손절가가 좀 중요한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살려서 좀 제가 공략 영상 좀 남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이외에 우리가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업종들이 약간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 하반기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테마도 업종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셨고요. 네. 제가 원기 전문가님이랑 이렇게 4개월 정도 방송을 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네. 저한테 조언,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좀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저를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전문가님과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서 네. 갑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인연이 돼서 또 뵙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